매미 소리는 그 다시래기의 1인자가 되겠다는 강대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어릴 적 깊은 상처를 받은 무명 가수인 딸이 20년 만에 만나서 갈등하고 화해하는 그런 영화입니다. 아니 내가 이제 뭐 드시는 분들인지 너무 초상집에 우원히 몰려와서 이리들 결례를 하신다요. 갯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시방 해볼세. 할 거 뭐 있어? 나요, 수남. 그 아버지와 딸의 갈등과 어떤 화해를 그릴 수 있는 어떤 소재들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. 특히 저희는 이 영화에서 죽음이라는 소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죽음을 다루는 일을 하는 아버지와 또 자살 중독에 빠진 늘상 죽음을 생각하는 딸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렇게 통합하고 공통 분모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진도 섬에서 행해지는 그 소위 초상 때 이 하는 다시래기라는 굿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주제를 좀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다시래기라는 소재를 저희가 채용을 한 거죠. 인간문한테 비해서 매일전 한번 해보고 죽자. 내보고 그 목신 같은 인간문화재를 포기하라고? 매미가 울면 글쎄요. 그 딸을 위해서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 목숨까지 선택을 하고 그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게 섬 자체를 민둥산을 만드는 그런 씬이 정말 하면서도 감정선이나 너무 이렇게 굴곡이나 어떤 너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거를 너무 잘 보이니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좀 딸에 대한 애정이랄까? 네. 저는 사실 너무 죄송한데 거기서 너무 된장찌개가 맛있었어요. 그리고 진도, 예,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저는 행복했어요. 막 이렇게 다 팀들도 좋았고 아이들도 막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끝나고도 계속 만나고 싶은 멤버. 그랬고 너무 다들 열심히 하셨고. 뭐 감독님 또 다른 분들 때문에 다 잘 돼야 돼. 저는 괜찮아. 다른 분들 때문에 너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상적인 거는 그냥 행복했어요.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상사화라는 노래를 처음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게 있어요. 근데 아까 좀 재밌게 가자고 했으니까 처음에 이제 거의 감독님이 한 테이크밖에 안 주셨거든요. 거의 이 영화가. 그래서 저는 무조건 2테이크. 네, 이번에도 그래야겠지, 한 번에 해내야 된다 하고 했는데 감독님 생각하시기엔 조금 너무 빨리 눈물이 나왔다 해서 조금 늦게 나왔으면 한다 해서 하는데 제가 콧물이 먼저 나온 거예요. 두 번째 테이크 때. 근데 감독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여배우가 눈물이 아니고 콧물이 나와서 NG가 났다 하고 소리 지르셔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와의 싸움을 좀 하게 됐던 장면이라서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워요. 숲속 헤매는 장면이요. 그때 제가 막 숲 그 잎에 막 찔리고 그래가지고 다리에 상처가 엄청 많았거든요. 그때 진짜 아팠는데 그래도 참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장면 꼭 잘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 그 이제 매미 소리에서 매미라는 것이 뭐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 덕배 소위 다시래기꾼 그 우리가 말하는 강대라고 그러죠.
강대를 이제 진도 지역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매미라고 해요. 쟤 진짜 대단한 매미야. 그러면 강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또 이제 수나미가 맡은 가수라는 것도 엄격히 보면 강대도 이렇게 우리 딴따라라고 해서 강대라고 그러죠. 그래서 그 매미를 운유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매미들의 소리, 그 각자의 어떤 그 수나미는 상처, 트라우마를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 그대로 그냥 토해내는 거고, 덕배는 어떤 예술원,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매미 소리인데, 수남한테는 또 그 매미 소리가 트라우마를 자극하는. 그래서 제가 오낭 소리 때는 딸랑딸랑 이렇게 오낭이 울리면 추억이 이렇게 소환이 됐어요. 근데 이번에는 맴맴맴 하면은 어린 시절에 어떤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상처의 시간,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의미로 매미라고 했고, 덕배가 쭉 이렇게 딸을 위해서 죽어가는 과정이 이것 자체가 이제 한편의 다시래기거든요. 덕배는 진짜 다시래기를 한 게 아니고 가짜 다시래기를 했었고, 딸을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에 진짜 다시래기를 했다는 의미로 그 매미의 일생을 닮아 있다. 저희는 내년 상반기, 그러니까 그쵸?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초반에 개봉할 이제 예정인데, 그 전에 저희가 좀 SN을 통해서라든가 또 이런 방법이라든가 좀 많은 좀 홍보를 좀 해서, 좀 아쉽지만 많은 사람은 좀 봐줬으면 좋겠지만 저희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코로나 좀 저희 영화같이 좀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빨리 좀 이렇게 좀 회복이 됐었으면 좋겠어요. 이 영화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. 아니, 제가 울었다니까요, 아까. 근데 눈물이 말랐는데 울었어요. 그리고 아름다우면서, 그리고 고통, 우리 각자의 고통을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루만져지는 것 같았어요. 치유되는 것처럼. 그리고, 종교하고 상관없다는 거. 이 영화는. 아름다워서 꼭 보시는 게 낫고, 여기 영화제 오신 분들, 그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게 존경스럽더라고요. 오셨어요. 여기 오시진 못해도 영화관에서는 꼭 보세요. 안 보시면, 그거 왜 안 봤지? 꼭 그랬을 거예요. 저는 감독님이 10년 동안 고민하고 쓰신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의 그 먹먹한 감동을 다른 관객분들도 같이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어요. 이 영화 진짜 꼭 보셔야 돼요. 이 영화 보면 후회 안 하고요. 이 영화 진짜 시간 나면 보러 오세요.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영화입니다. 꼭 부탁해요. 아유, 제일 잘했다, 우리 연호가.